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샌드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참여가 요즘 좀 뜸하셨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샌데. 아우, 샌데. 아우, 샌드님. 반갑습니다, 로지님.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아,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뭔가 기운이 나는데. 그동안. 저도 기운이 납니다. 아휴, 그동안. 돌비님 목소리 들으니까 뭐 그냥 에너지가 그냥 막. 아,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요. 제가 지금 심장이 심쿵심쿵, 콩팥이 콩콩 좀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시작을 해야 하나. 지금. 예, 좀 떨리네요. 심장이 심쿵심쿵, 예, 콩팥이 콩콩콩콩. 예. 알겠습니다. 야, 어떻게 또 그런 또 단어가 나올까. 참 경이롭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더 젊어졌어요, 돌비님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네. 예. 자, 일단은 오늘 샌드님께서 그동안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는 들었어요. 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참여하기도 쉽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예.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돌비님이 언제가 연락했을 때, 그때 참 많이 힘들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시들무에 참석을 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네네. 그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짧아가지고, 언젠가는 모든 게 마무리되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가 힘들어졌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샌데. 샌데.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건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네. 방송에도 몇 번 낚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낚시 시즌이 있어요. 7월달부터 10월까지는 낚시 시즌인데, 그 종류들, 보통 뭐, 쭈꾸미, 문어, 갑오징어,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친구하고 그 예약을 해놨죠. 예약을 또 미리 해야 돼요. 그때 시즌 때는 배를 타려면은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전에 예약을 해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놈이 예약을 일주일 간격으로 했더라고요. 한 달을 쭉 해놨더라고요. 뭐 토요일 날도 하고 일요일 날도 해놓고.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제 차에 타고 낚시를 가게 됐는데, 낚시꾼들은 항시 낚시를 가게 되면 꼭 낚시방을 들려요. 꼭 살 게 있습니다. 뭐 없더라도 꼭 들리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친구랑 새벽에 출발해서 한 3시간 거리 되는 곳이라서 3시간을 달리다가 그 중간에 낚시방이 보이길래 들렸죠. 들려서 이제 필요한 거 이것저것 이렇게 사다 보니까 저 끝에서 웬 여자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심코, 야, 이 시간대 이 새벽에 웬 아이지? 낚시방 주인 딸내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준비를 해놓고, 요새는 낚시방을 보면은 편의점과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가서 이제 음료수 필요한 거 먹을 거, 뭐 담배 살 겸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항상 운전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늘 껌을 사요. 씹는 껌을 사는데, 그 껌을 사가지고 딱 계산하고 뒤로 돌아서는데 그 여자아이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 있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쁘기도 하길래, 아이고 너 껌 먹고 싶어? 했더니만 말을 안 해요. 그냥 껌만 쳐다봐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먹을 수 있는 껌이 어딨나 하고 골라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여자한테 내밀었어요. 여자아이한테 내밀었더니 애가 손을 내밀더라고요. 받더라고요. 그 받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만 친구놈이, 야 너 뭐해? 하고 툭 치는 거예요. 그 왜? 했더니 너 왜 껌을 떨궈? 이러는 거예요. 바닥에. 보니까 제가 껌을 떨궜어요. 그 아이는 없는 거예요. 여자는 없고,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이 들어온 거죠. 내가 왜 껌을 떨궜지?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봤나 보다 하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서울까봐 그냥 내가 떨군 것처럼, 아니야 그냥 떨궜어 하고 그 껌을 주웠어요. 예. 줍고 가가지고 그 껌은 그냥 차에 놔두고 그냥 낚시를 하게 됐죠. 낚시를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그 낚시방에서 장화를 샀어요. 선상 장화라고 낚시할 때 발이 젖으니까 필요한 장화를 샀는데 신고 이제 낚시를 하고, 그리고 낚시가 끝나고 차 트렁크를 열고 장화를 딱 벗고 그 케이스 가방에 넣으려고 하는데 케이스 가방에요 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식다 마른 껌. 지금 이 껌은 이제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예. 제가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놔둔 건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는 돌빈이 방송에 내가 참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진을 그때 사라지는 그 모습을 찍은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게 한 2개월에서 한 2개월 반 됐을 거예요. 이 사진을 찍어놓고, 야, 웬 껌이 붙어있지? 누가 붙였냐? 붙을 리가 없는데. 그냥 의아했죠. 그냥 의아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손을 안 떼었어요. 더러워서. 누가 씹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더러워 그러고 그냥 팽쳐놓고 갔어요. 가고 난 후에 또 일주일이 돼서 또 예약했으니까 친구놈이 또 가자는 거예요. 낚시를. 그래 가자 하고 서해 쪽으로 이제 낚시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낚시 가방 케이스가 다 돼가지고 낚시방에 들려서 낚시 가방 케이스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낚싯대를 넣어놓고 배를 타고 낚시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낚시 가방은 제 옆에 놓고 낚시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차에 이제 낚시 가방을 넣으려 하는데 낚시 가방에 또 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껌이 아주 오래된 껌이 아니라 바로 식다 마른 누가 붙인 그런 껌인 거예요. 예. 이러니까 또 이제 갑자기 막 이게 뭐지 도대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놈이 장난치나? 근데 친구는 그런 장난칠 놈이 아닌데 친구가 장난치나? 말도 못하겠고 친구한테. 그리고 그냥 또 무시하고 그 껌을 띄지 않았어요. 띄지 않고 그냥 차에 또 넣어놓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낚시를 가게 됐죠. 또 열심히 딱 낚시를 하고 또 그리고 왔는데 차 안에 또 새로 산 사물함이라 할까요? 자동차 사물함. 거기에 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근데 누가 트렁크를 열어서 그 껌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트렁크가 열리면 제 핸드폰에 떠요. 네. 제가 어디 가 있어도, 부산에 가 있어도 문이 열렸다고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가 점점 받기 시작한 거죠. 계속 바꾸기 시작하다가 제가 시간상 지금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간에 껌이요 나중에 여기저기 다 붙어 있었어요. 그 후로 제가 껌을 안 씹거든요. 예. 껌을 안 씹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누가 이렇게 껌을 붙이는지. 분명히 비상키는 저희 집사람이 갖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절대 제 차 문을 열지를 않아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에 또 친구놈이 또 예약을 했으니까 시즌 때 한참 낚시를 하자 하고 이제 그날 또 하필이면 평일날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일날 맞춰가지고 낚시를 갔는데 그때 제가 문어 낚시를 갔어요. 문어 낚시를 갔는데 제가 조금 문어를 좀 잘 잡아요. 사실은 조금 잘 잡는 편에 속하는데 문어를 잡고 이렇게 이제 캐스팅을 하면서 계속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데 묵직하게 문어가 물은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아싸 하고 이제 챔질을 막 하고 있는데 무게가 꽤 나가요. 꽤 나가는데 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쭈꾸미 잡을 때는 잡았구나 하지만은 옆에 분이 문어를 큰 거 잡았을 때는 부러워해요. 와 이러고 전부 다 와 이래요. 왜냐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큰 게 나오나. 쭈꾸미 나와야 쭈꾸미잖아요. 근데 문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잘 잡으면 키로급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올리고 있는데 제 자리 옆에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뭐지 하고 딱 봤더니요. 여자아이가 그 선상 배 난간에 걸쳐서 히히 웃으면서 히히히 이러면서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막 올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어가 다 올라올 쯤에
제가 엄청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와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야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큰 게 올라왔으니까 키로컷을 잡으니까 좋아가지고 제가 비명을 지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는데 옆에 사람들은 아우 축하합니다 하고 아우 이거 키로컷 잡으셨네요. 그리고 그 사무장님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저는 공포에 질려 있는데 아마 돌비네 때 보냈을 거예요. 그 난간 사진을. 예, 바로 이 자리예요.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애가 걸쳐서 히히하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고함을 순간 지르면서 물어 대가리는 이때만한 게 올라오지 사람들은 이야 축하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잘 기억을 더듬으니까 제가 그 낚시방에서 껌을 사줬던 그 여자 아이였어요. 아, 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아무래도 이 아이가 나한테 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됐어요. 스트레스 더 받게 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땡이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 전화를 안 받아요. 하필이면 연락이 안 돼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 있나 스님도?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아유 샌드님 이러면서 아 스님 왜 연락이 안 되죠? 했더니만은 아 저 외국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국이요? 했더니만은 그 스님들도 뭐 세미나가 있대요 또. 스님들도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외국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한 달 동안 뭐 공부해서 한 달 동안 못 온대요. 아 내가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나 이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이래서 아무래도 여자아이 영가가 나한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붙은 것 같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붙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니까 낚시방에서 붙은 것 같아요. 했더니만은 그러면 그 낚시방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면 물어보는데 결론은 스님이 안 계시니까 답은 없잖아요. 네. 그 스님이 그러면은 제가 한 달 걸리니까 소개를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전화번호하고 이제 주더라고요. 이 스님이 그런 쪽으로 잘 풀고 잘 하니까 아마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연락처를 받고 제가 그 3시간 되는 그 낚시방을 찾아갔어요. 네. 일부러 새벽에 찾아가서 사는 척 하면서 손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빠질 때까지는 기다리다가 빠져서 제가 그 앞에 카운터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사장님 혹시 새벽에 이렇게 딸이 가끔씩 나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뭔 딸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2층 집이 집이 아니에요? 아, 집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딸이 저번에 여기 딸 봤는데 제가 껌을 사줬는데 애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희 딸은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나이 또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말을 했어요. 예. 뭐 미친놈으로 보든 귀신 들린 놈으로 보든 간에 이야기를 했죠. 사실 사장님 나 이래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껌도 막 지금 붙어 있고 엄청난 대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했더니만은 가게를 인수받은 지가 4년이 됐대요. 4년이 됐는데 전 가게 주인이 이 가게를 그 사장님한테 팔고 떠나는 이유가 있대요. 잘 아시는 분 같더라고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무지 친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끔씩 낚시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저녁녘에 그 밑밥 있죠. 그 밑밥이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아실 거예요. 그 밑밥 친다 그러잖아. 그 밑밥을 밖에서 이렇게 치는데 고양이들이 많이 몰려와요. 냄새 맡고. 예, 예, 냄새 맡고. 근데 그 고양이들이 이제 하도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잘 따라요. 저도 그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심심하면은 밖에서 고양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낚시꾼들이요, 배 시간이 좀 촉박하면은 좀 급하셔요. 운전하는 게. 특히 새벽녘은 더 그러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고양이들하고 놀다가 후진하는 차에 안 쫓게 된 거죠. 아, 예.
근데 그러고 난데 그 아버지하고 그 이제 어머니는 그 딸을 보내고 도저히 그 낚시방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슴 아프니까요. 그래서 그 낚시방을 지금 그 사장한테 팔고 떠나신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 아이 갔나니까 그 사장님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가 아직 여기 있다는 얘기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랬죠. 아, 그러네요.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거길 떠났어요. 떠나서 다음날 연락을 했어요. 다음날 땡이 스님이 가르쳐준 그 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찾아가게 됐죠. 네.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는데 아주 조그만 절이에요. 절인데 차를 딱 대놓고 입구를 딱 들었으니까 스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마당에. 그래서 들어가고 아유 스님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아예 오셨습니까 하는데 여자분이세요. 비군이세요. 그런데 저도 조금 사람 보는 촉이 있는데 승복을 입고 다 입었지만 뭔가가 스님 같으면서도 무당 같고 무당 같으면서도 스님 같고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들어와라 해서 들어갔더니만은 분위기도 뭐 이게 완전히 무당집 같기도 하고 분명히 절은 맞는데 절집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 딱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낯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성담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앉았어요. 앉았더니만은 대부분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아유 동료를 데리고 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 예? 동료요? 아닌데 나는 그 여자아이 귀신 때문인가 귀신이라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만은 그 아이는 자기가 죽은 걸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하지 말고 그냥 동료라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네. 그럼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보기보다는 또 틀려요. 분위기는 아닌데 대본 아시는 거예요. 동료를 데리고 왔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데려왔어? 그래서 뭐 이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이래서 낚시방에서 이래서 제가 지금 2달 동안은 지금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더니만은 그 애 아빠 이름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4년 전에 그 가게를 팔고 떠났다는데 이 동료 아빠도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가 아빠 죽은 거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지 왜 나한테 못 벗어나는 거야 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스님이 그 낚시방 찾아가서 이 동료의 애 아버지 이름만 알아오래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를 청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갈 수가 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제가 또 가보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땡이 스님하고는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사이야? 그래서 순간 제가 이제 무슨 사이예요? 왼수지간이죠. 이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얼굴을 가까이 딱 대더니 허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붙으면 하네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만은 네가 엉뚱하고 웃기니까 아이들은 천진난만해 순하고 그러니까는 네가 좋은 거야. 네가 웃기고 네가 엉뚱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웃겨요. 저는 안 엉뚱하고 제 성격이 원래 이럽니다. 했더니만 아니야 너 웃겨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안 웃기면 되죠. 이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웃으려고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알아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한 2, 3일 있다가 거기 찾아가게 됐는데 찾아가기 전에 제가 낚시 장비들을 제 집으로 안 옮겼어요. 찝찝해서. 그래서 한번 문 열어볼까 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껌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장화를 하나 또 샀거든요. 좀 긴 장화. 그걸 샀는데 그 장화에다가 아주 껌을 가운데 딱 붙여놨어요. 진짜 스트레스가 제가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이 차 안에서 껌 향 있죠. 이 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이게 쉽게 말하면
뭐 귀신이지만 동료가 씹었던 껌이라니까 더 싫은 거예요, 제가. 네. 만지기가 더 싫은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아유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향을 맡으면서 3시간을 그 낚시방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계약을 하시니까 이름을 알 거 아니냐 하니까 안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자초정을 얘기했죠. 이래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애 아버지 이름만 알아도 얘를 아버지가 데려갈 수가 있다는데요. 했더니만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알아내서 제가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알아냈다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만 스님이 이제 나를 뽑대요. 나를 왜 뽑는데요? 했더니만은 일을 해야 한대요. 그 무슨 일이니까? 그러면 애를 그냥 보내냐? 이름 안 하면 그냥 가냐? 이러는 거예요. 애를 달래고 아버지를 불러야지. 얘 아버지를 불러야지. 그러면 얘 아버지가 그냥 오냐? 이러는 거예요. 와 환장해서 가뜩이나 하시고 일도 덜 돼가지고 센 데가 지금 거진 지금 알거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일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 비용을 얼마냐 물어봤더니만 비용도 뭐 1, 20만도 아니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동료가 일단 뭐 내가 좋아서 내가 아빠인 줄 알고 붙었다는데 뭐 일단은 해코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스트레스는 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나를 받아서 그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요 아무래도 무당 출신인데 스님이 되신 것 같아요. 이 하시는 이 제스처나 이 모습들이 카리스마가 무당이에요.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일을 하시더니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요. 그래도 나한테 뭐가 없죠.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온 거예요. 내 딸 지켜주고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가 또 일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애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공자 목소리로 아저씨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저씨가 사준 껌 잘 씹었어요. 고마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쫙.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껌을 왜 붙였어?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저씨랑 낚시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아빠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아빠가 아니고 아저씨네?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일을 하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휘파람을 휘 불더니 됐다 이러는 거예요. 갔다. 그 아이 옷하고 아빠 옷을 샀는데 그걸 태우더라고요. 태우더니만 아휴 이제 됐다. 갔다. 이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껌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걸 띄든 말든 그건 네 알아서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껌을 안 띄었어요. 그 후로 껌을 안 띄고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그 껌 자국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요. 그 껌이요 붙어 있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요 사라질 때 모습을 제가 찍은 거예요. 중간 단계. 지금은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무 깨끗해요. 껌 향도 안 나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한 달 있다가 땡이 스님이 오셨죠. 땡이 스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야기는 통화를 했으니까 다 그것도 내 업이래요. 네. 그것도 다 내 업이고 업을 삐끼려고 그러려 한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낚시하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그 말이 저한테는 무지 얄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인사하고 갈 때 스님 취잉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취잉이 뭐죠? 취잉 모르세요? 나를 쉬고 싶은 예? 그리고 이제 가게 됐고 그 후로 이제 그 아이는 보이질 않았어요. 안 왔는데 예약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후로 제가 이제 낚시를 몇 번 갔는데요. 네. 갈 때마다 제가 장원을 했어요. 그 배에서 1등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 되다가 막판 스피드로 제가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와 너 센데 진짜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선장님도 우와 아니 슬슬 놀다가 갑자기 막 장원을 하시네요.
이러는데 갑자기 또 그게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 옆에 또 그 아이가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에 그냥 은근히 또 스트레스도 받고 은근히 또 험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또 일주일 있다 또 갔는데 또 장원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집사람은요 문어 손질하느라고요. 처음에는 문어 보더니 징그럽다 하더니 이제는요 아주 문어를요 해부를 그냥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가리 따는데요. 어쩌거나 제가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하필 돌비님이 전화했는데 돌비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야겠다 했는데 뭐 돌비님도 바쁘시니까 제가 그걸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흘러서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언젠간 이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에 제가 그나마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죠. 참 진짜 예. 샌드님이 지금 예. 말씀은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지만 그동안 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도 말씀하실 때도 힘들어했거든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차 문 열 때마다 새로운 물건에 껌이 붙어 있으면 이것도 거짓 뭐 2달 간격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차를 통째로 팔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할부가 남아가지고 아깝잖아요. 또 차도 신형인데 이렇게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없고 참네. 진짜 하필 또 그 땡 스님이 또 왜 무슨 그냥 스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세미나를 그거 안 되고 얘기하면 안 되지. 돌리실 수도 있으니까. 무슨 세미나를 뭐 공부 스님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지. 어쨌거나 그래도 뭐 스님 때문에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했지만 비록 돈은 나갔지만은 그 돈이야 버문되는 거고 뭐 스님 말씀대로 다 내 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어야 한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야. 지금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샌드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예.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 2시간 전에도 네네. 또 어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아는 동생이 집에 또 뭔가가 있어가지고 어이구. 갔는데 가서 또 그걸 제가 또 보고 왔어요. 왔는데 무서울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다가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동생한테 부부한테. 그런데 불과 2시간 전에 연락이 왔네요. 제가 본 거를 새벽녘에 베란다에서 봤다고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팔자가 그런지 몰라도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걸 제가 봐야 하고 그런지 좀 지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또 땡이 스님을 또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또 세미나 혹시 또 가게 되면은 뭐 안 되겠지만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동생 집에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근데 제가 어저께 봤는데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빨간 눈에. 그런데 그 우리 재수 씨가 그걸 봤대요. 예. 아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2시간 전에.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건가 이건? 뭔가 좀 이렇게 마무리가 좀 돼야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인데 그 동생이 산을 가서 나무를 많이 피워오는 그게 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뭔가 좀 거기서 아마 동토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목신이 붙어온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거리가 되면은 제가 그 동생 그 부부한테 승인을 받고 해도 되겠냐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진짜 샌드님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매번 느끼고 매번 통화할 때마다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섭고 싶다 이런 욕심은 많으신데 뭔가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북돋아주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진짜 신기한 분이에요. 진짜 샌드님이 다음에 또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추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